일할 때는 $100, 잠잘 때는 $200.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셨다면 제 채널의 모든 영상을 정주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자주 하는 질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댓글로도 남겨드리는데 글로 말씀드리는 건 뉘앙스도 잘 전달이 안 되고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말로 좀 알려드릴게요. 유팸님입니다. 회원님이시네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팅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글을 발행할 때는 공개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비공개 상태로 계속 써야 하는 건가요? 초기 세팅할 때 비공개로 하라고 하셔서 일단 비공개로 해두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오류인데 블로그를 좀 오래 하다 보면 어떤 분야이든 오래 하다 보면 처음에 뭘 어떻게 했는지를 다 잊어먹게 돼. 그래서 당연한 줄 알고 언급을 안 하고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기타도 제가 친다 그랬잖아요. 기타를 좀 오랫동안 치다 보면 처음에 뭐가 제일 어려웠는지 잊어먹게 돼요. 그러면 잘 못 가르치는 기타 강사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본 세팅을 비공개로 하라는 거는 발행을 꼭 하고 나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단계라도 거치려고 비공개로 한 거고요. 완벽하게 글을 다 적었다고 생각이 되시면 발행할 때는 공개로 하고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발행은 공개로 하셔야 돼요. 공개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내용을 볼 수 없습니다. 티스토리라고 해도 그 회사라고 해도 우리의 글을 볼 권한은 없는 거니까 꼭 공개로 발행하십시오. 애드센스 신청이요. 대략 어느 정도 글을 썼을 때 신청 이런 거 없고 글 쓰고 있다 바로 신청해 둬야 될까요? 이 질문도 많이 해주시죠. 이 질문이 왜 나왔냐면 한때 전자책 강의 중에서 애드센스 신청받는 방법에서 강의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글 15개 글자 수는 2,000자 3,000자 정도 쓰고 나서 15개 정도 쓰고 신청해라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맞는 말 같잖아요. 왜 맞는 말 같냐면 사람은 원래 원칙보다는 규칙에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취지를 알려주고 근본적인 이유를 알려준 다음에 이거 맞춰서 잘 해봐 하면 싫어해요. 근데 제 영상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전자책에 지쳐서 오셨기 때문에 제 영상들을 좋아해 주시는 것이 원래는 이렇게 정해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 10개 글자 수 1,500자 이상 쓰고 신청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 귀에 잘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없습니다. 애드센스 그 어디에서도 그런 거를 정해준 적이 없고 밝힌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애드센스에서는 좋은 글을 쓰고 신청하라고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 한 개만 쓰시고 바로 신청하셔도 돼요. 그리고 거절 메일이 올 수도 있고 승인이 날 수도 있습니다. 승인 날 수도 있어요. 애드센스 로봇이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글 하나는 무조건 승인이 안 난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 애드센스 승인 받아서 파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특별히 비법이 있어서 파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공개적으로 해버렸네요. 애드센스 로봇이 이제 똑똑한데 바보예요. 그래서 특정 IP나 특정 위치에서 쓰는 글들 또 특정 방식의 글들에 대해서는 그냥 승인을 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그게 겹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승인을 엄청 잘 받아. 그렇게 비법인 줄 알고 계시는데 알고리즘이 변화가 오게 되면 또 그 방법이 안 먹히게 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애드센스 승인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글을 쓰시고 신청하시고 거절이 오면 기다리지 마시고 글을 쌓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승인이 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박사랑TV님입니다. 포스팅 시간이 블로그 지수나 저품질에 영향이 있나요? 제가 글을 엄청 오래 쓰거든요. 요 얘기도 왜 나온 거냐면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메모장에다가 글을 먼저 써놓고 티스토리 본문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발행을 하면 글을 쓰는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너무 짧으니까 이제 어뷰징 행위, 로봇이 글을 쓰는 행위로 생각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전자책 강의와 같은 곳에 혹은 인터넷의 카더라 내용에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 구글 로봇, 티스토리 로봇이나 네이버 알고리즘 등이 글 쓰는 시간을 파악한다. 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뻥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티스토리 생각해보세요. 예전 플러그인 중에 에버노트 플러그인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게 뭐냐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에버노트에 글을 발행해놓고 티스토리라는 태그를 달아놓으면 그 글 쓰는 곳에서 에버노트에 있는 글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에버노트에 글을 쫙 써놓으면 바로 플러그인으로 불러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불러오고 발행하면 얼마나 걸리죠? 1, 2초 만에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타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상상하신 거예요. 프로그래밍이나 개발자 아니신 분들이 상상한 겁니다. 프로그래머 분들 계시죠?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글쓰기를 누르고 글 발행할 때까지의 시간을 체크해서 평가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어떤 건 있냐면 똑같은 작업이 반복되거나 글 발행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저거 나오죠. 리갭차 나오죠. 뭐 그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IP나 이 반복적인 상황이 어떤 규칙에 걸려들 때 나오는 거지 실제로 글 발행 시간을 체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글을 복사해서 붙여넣어 놓고 바로 발행한 게 아니라 한 30분 있다가 발행하거나 15분 뒤에 발행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거나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없으실 테지만 특히 박사랑TV 우리 구독자님은 뭐 빨리 써서 문제가 아니라 오래 써서 문제라고 하시니까 더더욱 문제는 없으니까 걱정 마시고 그런 카더라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포스팅 쓰시면 되겠습니다. MSTRC인가요? 네. 구독자님 제가 잘 읽은지 모르겠어요. 묶음 동영상 정주행 중입니다. 기존 블로그에 형편없는 사진이 많이 들어간 무거운 글들이 있는데 삭제하는 게 더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쓰는 글만 용량을 최소화하면 되는 걸까요? 네, 답을 드리겠지만 제가 답변도 드렸을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새로 그냥 글 쓰시는데 집중하십시오. 페이지 속도 측정하는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다가 측정하면 처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노출을 시킬 때 블로그 전체의 속도보다는 페이지별 속도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글이 아무리 무거워도 글이 잘 써져 있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상위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내 글들이 구글 상위에 없는 이유가 꼭 무거운 사진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한 가지 요소는 맞지만 그러니까 확실하지도 않는 이전 글들 수정하는데 시간 보내지 마시고요. 그냥 새로 쓰는 글에만 구글 SEO 잘 적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썼던 글 중에서 이거는 분명히 잘 쓴 글인데 사진 때문에 안 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든다. 그런 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글들은 수정보다는 새로 쓰시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전 글 삭제하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써봤자 상위 노출 안 되시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 이전 글에서 썼던 키워드 있잖아요. 그 찾았던 키워드만 가지고 글을 새로 쓰십시오. 보고 쓰지 말고 내용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구글 상단에 들어가기 가장 확률이 높은 방법이니까 기존 글들을 너무 수정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새로 글을 쓰시면 좋겠어요. 물론 기존 글들 중에 기존 글들 중에 수정을 하면 효과가 있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글들인지 제가 따로 한번 영상으로 다룰게요. 아주 큰 내용이니까 그런 글들만 발견해서 수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박보란 님입니다. 다음은 Unbelievable 님입니다. 티스토리 글을 쓰면 구글 서치 콘솔에 등록이 있으면 자동으로 가져가는 거죠. 일주일이 지나도 안 가져가는 게 있어서요. 서치 콘솔 색인 요청에 있는데 매번 글 쓰고 해주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구글 서치 콘솔에서는 정상적이라면 일단은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가져가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수동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중간에 등록이 빠져 있는 경우가 있어서 사실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마다 자동으로 가져가는 속도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뇌피셜이긴 한데 구글에서 볼 때 충분히 증명이 된 블로그들 있잖아요. 이미 오랫동안 활동을 했고 글들이 충분히 쌓여있는 그리고 트래픽이 충분히 있는 블로그에 있는 글들은 자동으로 굉장히 빨리 수집해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메인 블로그라고 불리는 여러 가지 블로그들은 등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수집을 해가기 때문에 또 수동으로 등록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대부분 안 해주고 나중에 혹시 너무 유입이 없으면 확인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초창기 블로그들이 있잖아요. 아직 구글에서 잘 안 긁어가는 블로그들은 수동으로 이렇게 요청해줄 필요가 있겠죠. 특히 이슈성 글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슈 글을 쓰시는데 구글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색인 요청을 수동으로 하시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아무리 상단에 박힐 글이라고 해도 색인이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구글에는 없는 글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하시면 좋고요. 장기적으로 중장기로 보고 쓰시는 키워드의 경우에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한참 뒤에 가져가니까 그쪽으로 크게 에너지 낭비 안 하셔도 좋겠어요. 나중에 되면 글을 꾸준히 발행하는 블로그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가져가니까 그때는 서치 콘솔 등록보다는 글 쓰는 데 집중할 수 있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답변 드리는 것들 중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댓글로도 물론 답변을 드리지만 앞으로도 계속 모아서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버노트가 있어서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에버노트 한번 써보시고 프리미엄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보에 가면 프리미엄 할인 받을 수 있는 코드가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링크 달아놨는데 지금도 사용 가능한지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영상 다 촬영 끝나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블로그 같이 하시고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포스팅 꾸준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양 잡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버튼 누르셔서 전체 알림 설정해 주시면 영상을 놓치지 않고 하루라도 더 빨리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